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쇼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2월 22일 목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전격 합의를 하고 내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철회하기로 여야가 입장을 모았습니다. 원래 이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한 5차례나 데드라인을 어겼죠.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 그리고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 그리고 12월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 그리고 2차 제시한 12월 19일, 그러니까 전부 4차례나 어겼습니다. 이번에 5차례 시한을 김진표 의장이 어제 제시를 했습니다. 5차례 시한은 내일까지였습니다. 내일까지였고, 만약에 이 내일 예산안이 내일까지 합의를 안 하면은,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은 김진표 의장이 이 야당 수정안을 표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안이 아니고 야당 수정안을 표결하겠다. 자, 본회의까지, 내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은 이 정부안 그리고 민주당이 만든 수정안 두 가지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국회법에 따라서 이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것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은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난처해지죠. 왜 그러냐면은 집권한 이후에 첫 번째 새해 살림을 야당이 만든 예산안으로 꾸려나가야 되는, 자, 그런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 오늘 전격적으로 밤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김진표 의장이 이 설정한 합의 시한, 5차 합의 시한 내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론 이 합의한 것은 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지금까지는 4번이나 시한도 어기고 또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연결돼서 강경하게 이 다수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갑자기 이 예산안을 합의를 해줬을까? 그대로 가면은 내일 만약에 김진표 의장이 회의를 열더라도 민주당 안을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하면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국정 발목 잡기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있는데, 단순히 이 역풍 여론의 민심이 무서웠을까? 아마 그렇다면은 좀 더 시간을 걸 수도 있었겠죠. 연말까지 내년에 준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자,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갔습니다. 다음 주 28일까지 출석을 하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돼서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어제 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죠. 어제 소환 통보를 받고 바로 발표가 되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북 안동으로 내려가서 오늘 계속 시장에 다니면서 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지금 상황이죠. 무슨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냐, 야당 파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무섭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바짝 긴장한, 내가 그렇게 무섭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상당히 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당대표,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코너에 완전히 몰렸습니다. 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의해서. 그런데 그날 몇 시간 후에 발표를, 합의를 해줬다. 예산안 합의를 해줬다. 이게 좀, 전체 당 기류로 올 때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합의 내용도 보면은 민주당이 그다지 크게 건진 게 없습니다. 핵심이었던 것은 그거죠. 법인세 감세인데, 법인세 감세는 이 현행 과세 표준을 구간별로 해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원래 1% 내지 2%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1%로 하면서 과세 표준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크게 얻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치 쟁점이 됐던 예산이 있죠. 돈은 5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로 행안부, 경찰국 예산,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당 운영경비 이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예산을 못 해주겠다.
그렇게 하니 김준표 국회의장은 그러면 그것을 예비비로 충당을 하자. 이렇게 하니 국민의힘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예산을 안 주고 예비비로 한다고 하면은 국가기관인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금정을 하는 기관인데 그것을 마치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안 해주고 예비비로 하자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반발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씩 감액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식 예산에서 주기로 한 거죠. 감액은 했지만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이것은 그 국가기관으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이 크게 얻지도 못한 뭔가 가져가지도 못한 이 합의를 지금 덜컥 한 데 대해서 좀 앞으로 민주당이 이 전국에 어떻게 대처할지 지금은 사실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해서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췄죠. 뭐 국정조사도 사실 거기에 맞췄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도 거기에 맞췄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소환 통보를 받고 이 순간에 합의를 해줬다. 자, 그래서 뭔가 단일 대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당장에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28일 다음 주 수요일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일단 버티기에 들어갔죠.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제가 낮에 아까 속보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이번에 한번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 대장동, 백현동,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줄줄이 다 소환이 될 테니까 자, 여기 이제 버티기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안동으로 갔고 또 오늘 저녁에는 또 강원도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지지층에게 나 좀 보호해다오. 이런 행동에 들어갔는데 검찰 소환 통보를 딱 받고 그리고 또 민주당도 표면적으로는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거냐. 정치 말살이다. 야당 파괴다. 이렇게 하지만 내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거의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검찰이 소환까지 딱 하니까.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우리가 더 이상 이재명과 같이 같은 배를 타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이재명 가라앉고 있는데. 그리고 당 전체를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 그리고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사법고시 동기죠. 연수원 동기죠. 그런데도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혼자서 당당하게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죄송합니다. 지금 검찰이 이 체포동의안을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겠죠.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반명, 비명, 친문 쪽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주당에서 이탈을 해서 전체 169석인데 150석까지 그러니까 한 20표가 이탈을 하면은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체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양쪽이 갈라질 수 있다. 지금 그나마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그쪽과 더 이상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반발을 하는 민주당 다른 의원들 사이에 쪼개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단일 대우가 흔들리는 저는 거의 확실한 조짐 비슷하게도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검찰 소환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와중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것을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예산. 별로 크게 건지지도 못하는 예산안을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래 지금은 친명계로 분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때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박원순계였죠. 박원순계. 그리고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희대를 나왔죠. 그래서 그쪽과도 가깝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예산안을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크게 건질
건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김진표 의장이 내일까지 안 하면은, 그냥 무조건 본회의 열어서, 야당안을 가지고 표결을 한다. 그렇게 되니, 정말 이렇게 돼서 야당안이 땅땅 두드러져 버리면은, 속은 시원하겠죠. 그 야당이 짠 예산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첫택 나라 살림을 해야 되니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쏙 시원하겠죠. 통쾌하겠죠. 그렇지만 그 역풍, 나중에 민심의 역풍이 불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지금 4번이나 시한이 정해졌는데 그걸 다 어겼는데 또 5번째 하면은 더 이상 야당의 투쟁 동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박홍근 원내대표 혼자의 판단일 수도 있고, 다른 지도부의 판단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소환 통보를 받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서 배수진을 치는 이 시점에, 이 순간에 원내대표가 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이것을 합의를 덜컥 해줬다. 자, 그것은 일종의 손절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이재명과 거리두기,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합의를 해주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을 했다. 이재명 손절을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단일 대우가 지금 무너지는 그 순간이다. 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가 된 것은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